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9차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문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시스템 하면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구 시스템 하면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력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적당한 두께의 대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두께의 대기. 두께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또 온도, 적당한 온도가 있죠. 또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게 한다.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액체 상태의 물 존재.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로 해서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구성 요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땅이 있죠. 직권이 있고, 직권. 그 다음에 물층이 있어요. 수권. 그 다음에 대기를 얘기하는 기권이라고 얘기하죠. 기권이 있습니다. 또 기권이 있고, 또 생물권 있죠. 우리 생명체. 그 다음에 지구를 벗어난 외권이라고 해요. 외권. 요것들이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지구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원, 여기 단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기초를 바꿔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원이 뭐냐? 에너지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보면 난로라고 생각을 해보죠. 난로에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어지면 덜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밀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밀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찬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찬 공기. 그 다음에 더운 공기가 있다 하면, 더운 공기들은 입자들이 온도가 높아져서 활발히 움직이니까 팽창해서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 공기가 더 밀도가 크다. 찬 공기가 더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제 안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정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층과 위층의 관계를 볼게요. 아래층에 찬 공기가 있어요. 찬 공기가 있어. 찬 공기가 있고, 위층에 더운 공기가 있다. 그럼 찬 공기가 무겁고, 더운 공기가 가볍다. 무거운 거 위에 가벼운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되죠. 그런데 반대로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밑에 더운 공기가 있고 위쪽에 찬 공기가 있어요. 무거운 거. 그럼 찬 공기가 물론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대류가 일어나고, 이런 데가 안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더 안정하다. 이런 데에서는 찬 것이 위에 있을 때, 밀도가 큰 것이 위에 있으면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초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직권 나옵니다. 지우고 가자. 직권하면 땅 덩어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먼저 직권을 보면 암석, 토양, 지구, 겉부분 지구 전체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먼저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이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먼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각의 직권의 층상 구조. 직권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원인이 왜 그러냐? 원인이 왜 그러냐?
원시 지구 시절에 얘네들이 마그마 바다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그마 바다를 형성해서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밀도차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밀도차 분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저렇게 됐다는 거야. 지각, 멘틀, 외핵, 내. 그럼 안에 내려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무거운 것들이 있겠죠. 내게 가장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밀도 측면에서 봐도 이게 내핵,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멘틀, 지각 이렇게 있으면 내핵이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외핵, 멘틀 이런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올수록 가벼운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위로 올라올수록 가벼운 것들이 다 됐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지각이 있어요. 지각에는 우리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지각 밑에 멘틀이 있죠. 멘틀이 있어요.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바다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각이 되는데 이쪽이 대륙 지각이 될 것이고 이쪽이 해양 지각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해양 지각이 됐다. 그러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한번 나눠보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나눠져 있다 이런 거잖아. 그럼 두께를 먼저 한번 봐봐요. 두께. 대륙 지각이 더 훨씬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잖아요. 바닷물에 눌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밀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고 해양 지각의 밀도가 크겠다. 눌렸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이 암석은 뭐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얘는 혈무암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해요. 이거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표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표를 이렇게. 대륙이나 해양에서 지각은 대륙과 해양의 두께와 밀도를 이렇게 표시해보면 저렇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좀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화강암 되어 있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 그럼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어떻겠어요? 지각하면 우리가 학교에 늦게 왔어요. 학교에 늦게 오면 담임쌤이 뭐 하자고 그래요? 대화, 해연 그러시죠? 지각하면 대화, 해연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아무개야 오늘 또 늦었어? 선생님하고 대화, 해연 이러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지각 밑에 멘틀이 있단 말이죠. 멘틀은 어떤 지구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얘네들은 고체 물질이지만 유동성이 있다. 얘는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다는 거야. 유동성이 있다.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온도차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핵과 외핵으로. 얘네들의 구성 성분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 철, 니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철은 크게 쓰고 니켈은 조그맣게 쓰냐면 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은 조금 크게 쓰고 니켈은 조그맣게 썼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핵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내핵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정리해서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권이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애초에 마그마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밀도는 안으로 내려갈수록 큰 것들이고 지각에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두께, 밀도, 암석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 읽어봐야 됩니다. 교과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수권입니다. 수권. 지구상에 물이 분포되어 있는데, 바닷물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대부분 다 차지한다. 대부분 해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해수다. 육수 2.8%, 빙하가 이렇게 다 이렇다는 거야. 자, 이 정도 알고 갈게요. 수권입니다. 수권도 보면 심해층, 소약층, 혼합층에서 얘네들도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다.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다.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대기와 함께 열 에너지를 지구의 전체에 분산한다는 거예요. 이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상 실험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요. 똑같은 것을 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층을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세 개의 층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하나씩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등을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등을 하나 이렇게 해서 놓아서 열을 막 내요. 열을 내면 온도를 측정해 보면 이쪽이 높은 쪽, 이쪽이 낮은 쪽이라고 해볼게요. 온도를 측정해 보면 얘네들이 여기는 온도가 이제 표면에서는 온도가 높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열을 적게 받으니까 온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온도가 점점 떨어져서 이렇게 될 거야. 여기 가서는 너무 깊으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온도가 변화 없이 그냥 거의 일정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간다. 얘는 뭐야 지금? 얘는 이것들이 온도계야. 온도계를 넣은 거야. 그러면 저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대략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바람이 일었어. 바람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바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표면에 물은 술렁출렁해서 섞이겠죠. 섞이니까 일정 부분의 온도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부분, 이렇게 일정 부분의 온도가 똑같아진다. 바람이 일어서. 그래서 우리는 온도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얘기하고 하고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하고 여기가 혼합층이라고 얘기한다. 여기 혼합층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바람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쪽에서 보면 저위도 이쪽에 온도가 높고 이쪽에 온도가 낮다. 그러면 이쪽은 저위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은 어디로 볼 수 있어요? 고위도라고 볼 수 있어. 저위도는 적도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위도는 극지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자, 그러면 표면의 온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표면의 온도. 자, 표면의 온도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우유도별 태양 에너지에서 달라요. 태양 에너지에서 생기는데 우유도별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 온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컸어요? 저위도하고 고위도 있었으면. 저위도하고 고위도가 있었으면 저위도의 온도가 더 높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럼 두께는 뭐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요 두께.
두께는 바람이 결정한다. 바람의 양이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바람의 양. 두께는 바람의 양이 결정한다. 겨울과 여름 중에서 어느 때가 더 바람의 양이 많겠어요? 겨울과 여름이 있었으면 어느 때, 그러면 이 혼합층의 두께가 언제 더 두껍냐? 겨울이 더 두껍다. 바람이 더 겨울에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요게 혼합층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온 약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온 약층. 첫 번째, 수온 약층에서는 일단은 여기 온도가 낮고 여기는 온도가 높죠.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어때? 밀도가 크고 여기는 밀도가 작아.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무거운 게 가벼운 걸 메고 있으니까 안정하지. 그죠? 안정하다. 아, 안정하다. 대류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 안정하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심해층과 혼합층을 구분해 줄 수 있다. 움직이지 않아요, 쟤네들은. 그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 안정도 면에서 극지방이 안정하겠느냐, 적도지방이 더 안정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기 온도는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깊이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온도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저의도 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더 작아지지. 그러니까 안정도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온도의 변화량이 클수록 안정도가 더 커요. 온도 변화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 변화가 클수록 안정도도 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정도가 저의도 쪽으로 갈수록 여기하고의 온도 변화가 더 크잖아. 고의도 쪽으로 갈 때는 온도 변화가 작고, 온도 변화가 클수록 안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심해층이죠. 심해층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4도씨 이하로 등온층을 이루고 있다. 4도씨 이하로 등온층,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4도씨 이하로 등온층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햇빛이 저기 들어앉더라. 햇빛이 들지 않아요.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도 안 받아. 계절의 영향도 안 받고 깊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깊이 영향도 안 받아요. 그렇죠? 깊이 영향도 하고 우위도 영향 받아 안 받아? 우위도 영향도 받지 않아요. 항상 얘네들은 심해층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인식을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각각 특징들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기권 나옵니다. 기온의 연지 분포에 따라서 4개 층으로 구분됐다는 거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구분되고 있다. 지구 온도 조절하고 자외선 차단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산소,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은 보통 한 1000km 정도를 얘기해요. 대기층. 그런데 지구 중력에 의해서 30km 이내에 99%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륙권부터 봐나가도록 하죠. 처음에 에너지원이 뭐냐, 온도가 왜 이렇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태양을 향해서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태양을 향해서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태양이면 온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온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대륙권에서 에너지원은 태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가 했어요? 태양으로 또 받아서 땅이 뜨거워졌죠. 그때 지구 복사 에너지가 에너지원일 것이다. 대륙권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에너지원이
지구 복사 에너지였을 것이다.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떨어졌다는 것은 밀도가, 여기는 밀도가 작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밀도가 컸다는 거야. 가벼운 애 위에 무거운 애가 올라앉아 있어요. 불안정하죠? 불안정해. 이런 거 불안정해. 불안정하면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불안정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지표면에는 수증기가 있죠. 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 정도 잡아두고 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성층권에서는 어떤 일. 여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존들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잡아서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존층이 에너지원이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러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성층권의 온도를. 그러면 이제 여기 밀도가 작으면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어떻게 했어요? 밀도가 여기 작아졌지. 작아지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안정하죠. 안정.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비행기가 여기서 다니죠. 비행기가. 맞아? 이렇게 안정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권에서 다시 대류권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온도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는 거야. 이제 여기에는 오존이 없어요. 태양의 자외선을 잡아둘 곳이 없어요. 여기를 통해서 빠져나온 태양의 자외선을 잡아둘 곳이 없어. 오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질소나 산소, 조금 있는 질소나 산소가 또 오는 태양 에너지들을 여기서 잡아요. 잡으니까 여기에서는 실은 오존이 없어서 남아있는 오는 유해 자외선 잡을 수도 없고, 잡을 만한 것들은 여기서 또 다 잡았고, 그러니까 여기 중간권에서는 실은 에너지원이 없다. 에너지원이 없다. 이렇게 에너지원이 없어요. 어쨌든 이쪽에서 봤을 때 다시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밀도가 다시 작아지겠지. 밀도가 작은 애가 온도가 떨어졌죠. 이쪽은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밀도가 커야지. 밀도가 커야 돼. 무거운 게 위에 있다는 거야. 무거운 게 위에 있게 되니까 얘네들은 어떤 상태가 됐어요? 불안정하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류가 일어나죠. 대류가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기상현상은 없다는 거야. 응?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물이 없어. 없을 문자 알죠?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하지만 저쪽에 있는 건 뭐야? 여기 유성이 관측된다. 유성이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유성이 관측된다. 자, 여기서 열권에서 다시 질소나 산소가 태양 자외선이나 극자외선들을 흡수해서 온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밀도가 다시 작아지고 있다. 그런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열권에서는 태양 에너지, 태양 입자,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정하겠죠. 밀도가 큰 것이 밀도가 작은 것 밑에 있으니까 안정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오로라라고 하는 거죠. 오로라가 관측된다. 오로라가 관측된다.
열권에서. 자, 여러분들은 온도에 따라서 밀도의 변화, 그래서 그 층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죠? 여기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요것들을 더 신경 써서 정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구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물권. 생물권 하면 그냥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식물들을 얘기한다 하면 되겠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를 얘기하고,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 식물들, 호흡은 동물들이 하겠죠.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의 직권의 성분을 또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물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지구 있죠. 지구 바깥에를 얘기하는 거야. 기권 밖의 우주 공간으로 태양, 달 등 우주에 존재하는 환경을 얘기하고, 태양 에너지는 식물, 광합성, 대기, 대순환 등에 영향을 준다.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도 하나의 큰 자석이라는 거죠. 외권의 우주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 우주선, 우주인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주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아주 그 태양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를 크게 갖는 이것을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얘기해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지구 있으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태양풍이 왔을 때 고에너지 입자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들이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들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은 이거는 어디서 흡수해? 오존층에서 흡수하지. 오존층에서는 지구 시스템의 어떤 기권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주선이라는 거 있죠. 우주선은 이걸 어디서 흡수한다는 거야? 누가 막아줘요? 지구자기장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지구장이 막아주고, 지구자기장이 막아주는데, 요것은 어디 있어요? 외권. 외권에서 막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에 오는 자외선, 유해 자외선은 오존층에서 막아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우주선이라고 하는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에서 막아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5가지의 권, 그러니까 직권, 수권, 기권, 직권, 수권, 기권, 그 다음에 생물권, 태양, 외권,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 118쪽, 교과서 118쪽, 그 다음에 119쪽을 읽어보고 참고해서 요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익혀놓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원은 10차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인데, 일단 이 단원은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1차시 직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